안녕하세요. 저는 재단법인 동천이라는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인영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희 재단법인 동천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단체고요. 저는 거기에서 여성 청소년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분들의 권익보호 활동을 위해서 2021년부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분들 중에는 학교 밖에 있거나 아니면 가족분들의 도움을 받기가 좀 어려워서 더 사정이 좀 힘든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그런 분들과 법률 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범죄 피해를 입거나 또는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에 대해서 소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범죄가 일어나는지 또는 청소년분들이 어떤 범죄에 연루되는지 좀 직접 듣고 경험한 바들이 있어서 오늘 제 경험을 조금 공유를 드리고 다른 청소년분들이나 보호자분들, 선생님들께서 제 이야기를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범죄 피해나 연루를 예방하시는데 도움을 얻으실 수 있도록 하려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사이버 범죄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의 청소년분들은 태어나서부터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었던 거의 인류 최초의 세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애플의 아이폰, 이것이 시장에 처음에 나온 것이 2007년 정도니까 그때 태어나셨던 분들이 지금 만 16세에서 17세 정도,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 되시겠네요. 어릴 때부터 인터넷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을 하고 친구들하고 교류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자라온 세대이고요. 그만큼 온라인에서의 어떤 놀이문화라든지 친구들과의 교류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는 세대입니다. 그것이 부는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관심사에 맞는 정보를 검색을 통해서 쉽게 얻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어떤 친목을 갖는다든지 아니면은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공감하고 심리적 지지 기반을 제공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순기능들이 있죠. 그렇지만 많이들 아시고 계시다시피 온라인에서는 연결이 쉬워진 만큼 주의하지 않으면 범죄에 노출되기도 굉장히 쉽고 그 범죄 피해도 굉장히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범죄자가 자신의 신원을 속이거나 숨기기 쉽다는 데 있습니다. 익명성이라고도 하는데요. 내가 지금 교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배경과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접근하는지 파악을 할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피해자가 가해자를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가해자들이 쉽게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범행 사실을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들이 인지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생각을 해보시면 쉽게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보통 1대1 연락을 통해서 범행을 저지릅니다. 그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연락하지 말라든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지 말라고 교류를 차단시키기도 하고요. 디지털 성범죄나 사이버 불링, 사이버 스토킹과 같은 문제에서도 비슷한 성격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보면 사이버 도박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죠. 실제로 그런 범죄에 연루되거나 아니면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가족이나 주변 친구들이 그 상황을 정말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주변의 도움이 늦어지고 뒤늦게 개입이 일어나서 피해가 더욱 커지는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범죄로 인한 피해가 재생산되거나 확산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정보가 쉽게 복제되거나 유포될 수 있고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피해를 입으면 그것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이 될 수 있고요. 또 한번 피해가 시작되면 중단시키거나 되돌리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어떤 개인의 명예나 아니면 내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유포 협박
그러니까 이미 유출된 정보를 통해서 그 피해자를 협박하는 이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더 널리 알리겠다라고 해서 협박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추가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온라인 도박의 경우에는 반드시 온라인 환경에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 도박에 대한 어떤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리고 그 온라인 도박의 게임의 텀이 굉장히 짧아가지고 더더욱 중독성이 강해지는 특성도 있습니다. 지금의 청소년들에게는 이런 온라인 디지털 환경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여서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인류 전체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어떻게 보면 언제나 상시적으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굉장히 예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국가와 법률 또 사회 제도 같은 것들은 그 기존의 인간 사회의 모습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기술의 변화에 쫓아서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아직 찾기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에는 위험을 인지하고 피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상당 부분 개인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도 개선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 동안에는 개개인이 더욱 유의를 하고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온라인 환경은 아직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분들에게는 특히나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간 아동들 또 청소년들 주변에는 가족이나 친지, 선생님, 친구 이런 분들과 같이 현실 세계에서 맺고 있는 어떤 사람 사이의 관계가 여러 안전장치들을 제공을 해주었었습니다. 불순한 의도를 가진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의도를 숨기고 아동이나 청소년이 있는 그 장소까지 접근을 한다든지 대화를 하게 된다든지 그런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세계에서는 청소년 개개인이 사실상 혼자 세상에 나와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이용이나 인터넷 사용을 무조건 금지하고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불법인지, 어떤 위험 요소들이 온라인 세상 속에 있는지를 이해를 하고 여러 다양하게 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 그리고 그보다 먼저 청소년이 그런 위험에 취약해지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고 정서적인, 심리적인 지지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제가 제안 드릴 수 있는 온라인상의 범죄를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몇 가지 원칙은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낯선 사람과의 대화를 피하고 랜덤 채팅, 익명 채팅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라인에서 혹시 금전 거래가 있다라든지 그런 돈을 전달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실을 반드시 양육자나 선생님 등 보호자에게 미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성착취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름이나 주소, 연락처 같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최대한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셔야 하고,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것들을 특히 내가 직접 알고 있지 않은 사람, 모르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전달해 주거나 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불법 웹툰이나 도박,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하면 안 된다라는 점은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계좌를 개설을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계좌 번호를 알려달라, 그래서 거기에 돈이 얼마가 들어갔다 나간다, 이제 이런 요청, 그런 요청은 무조건 의심할 것으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4가지 원칙 정도를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청소년분들 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시게 되는 보호자분들, 선생님, 가족분들 다 함께 이런 내용을 조금 유념을 하셔서 청소년분들이 범죄의 피해로부터 또는 범죄에 연루되는 것으로부터 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좀 신경을 써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